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예제를 통해서 변압기 종수를 파악해 보고요, 그 등가이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의 예제는 전력기기 책 중에 유명한 책이죠. 체프만 전력기기 책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변압기 부분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아무 예제나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값들은 어떤 실제 변압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값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 값들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럼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공신력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다루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변압기를 보면은 이런 변압기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변압기긴 하죠. 자, 전격은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은 2300에 230V. 권수비로 따지면 약 10인 권수비를 갖는 변압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죠. 15kVA 용량인 단산 변압기입니다. 자, 무부하 시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부하 시험한 결과죠. 세 가지를 측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압, 전류, 전력, 이 세 가지를 측정했죠. 그 결과가 이제 이와 같이 됐죠. 그래서 이 무부하 시험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등가이로는 요것만 바라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로 정수를 파악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전압을 갖다가 이제 2300V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전격이 2300V니까 이제 전격 전압까지 올렸죠. 여기에 이제 시험 전압을 여기다 걸었을 텐데, 여기다가 이제 전격까지 올렸다는 이야기죠. 전압계 이제 그렇게 측정되는 걸로 보아서, 이제 그때 이제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여자 전류라고 그랬죠. 여자 전류. 자, 무부하시 흐르는 전류죠. 자, 여자 전류를 부르는 명칭이 또 하나 있죠. 무부하시 흐른다고 해서 뭐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무부하 전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여기 와트미터에 나타나는 요것은 뭡니까? 전격 전압이, 지금 전격 전압을 걸었으니까 전격 전압 시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철선이죠. 철선이 측정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됐으면 이제 이런 나머지 정수들은 금방 계산상으로 알아낼 수가 있죠. 먼저 이 철선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철선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 PI는, 자, 그죠? 백열이니까 VN이 그대로 걸리죠. VN에 곱하기 이 전류가 곱해진 거죠. 이 전류는 이제 이 전압과 완전히 동상이겠죠. 왜냐하면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 요소에 흐르기 때문에 II. 자, 요거를 지금 알기 위한 것이죠.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측정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철선 전류를 갖다가 이제 가장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철선 전류가 이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 철선 전류가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얼마인지는 바로 계산이 되죠. 자화 전류. 자, 여기서 자화 전류하고 철선 전류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여자 전류가 요건데, I0, 이게 합성 전류잖아요. 여자 전류가. 이 두 개 합성 전류인데, 이 크기가 대부분이 이제 여자 전류, 그러니까 오차 전류 수준만 여기에 흘렀다는 이야기죠. 거의. 매우 작은 전류가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이 자화 전류가 되는구나. 여자 전류의 그 대부분 성분은 뭐라고요? 자화전류 성분이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전류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전류를 파악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건 알죠.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에 여기에는 같은 전압이 걸리니까, 이 두 전류를 아니까 당연히 오음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 요 RI하고 XM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RI 철소는 등가한 저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화 리액턴스가 되겠죠. 자, 위의 결과는 당연한 결과이죠. 여기에 전류가 작게 흘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저항이 컸다는 이야기, 상대적으로. 이게 또 작게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다는 이야기죠. 거의 규모를 보면 거의 여기가 한 10배 정도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철선 저항이 자화 리액턴스보다 10배 정도 더 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계략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병렬 가지고 계략적으로 표현할 때는 요걸 갖다가 이제 지워버리기도 하죠. 요것만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자 전류가 되는 거죠. 거의 이제 이 회로를 갖다 무시해도 크게 이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요걸 반드시 요걸 알아야 되겠다. 요 전류를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런 걸 외에는 뭐냐면 요것도 많이 우리가
그 배제한 상태에서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 계산 한번 해보면 그렇게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예제를 우리가 푼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익혔지만 약간 정확하게 어떤 감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제를 바라보면 실제 값들을 쳐다보면서 음미하면 그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지는 경향이죠. 그래서 좋은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좋은 예제를 다루면서 그 의미를 잘 새기면 여러분의 지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확신하는 지식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고 전문가로 한두 발짝 더 다가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규모도 한번 보고 가죠. 이 규모도 보고 가면 그러니까 수십 킬로옴이고 수백 킬로옴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물론 이제 이게 용량이 작은 변압기이기 때문에 값이 좀 상대적으로 큽니다. 물론 용량이 크더라도 이 값이 아무리 작아도 한 수백 옴에서 수십 킬로옴 정도 이 규모가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둘은 병렬돼 있으니까 얘가 작은 저항이 이제 그 지배를 하니까 이제 얘의 임피던스, 즉 병렬 임피던스는 얘의 임피던스라고 보면 되죠. 약 뭐 예를 들어서 15옴짜리가 있고 저항이 두 개가 있으면 15옴짜리가 있고 1옴짜리가 있으면 그냥 계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냥 1옴짜리 저항으로 표현해도 거의 등가적으로 거의 맞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작으니까 10배 정도 여기서 봐도 작으니까 얘 하나로 이제 등가해도 거의 되는 거죠. 이 임피던스라고 해도. 그래서 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수백, 그 다음에 용량이 작은 변압기는 뭐 이렇게 큰 임피던스가 된다라는 거, 이 규모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등가이로를 활용할 때 더 유익하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무부하 시험 가지고 이 정수를 다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단락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이 정수들을 또 다른 정수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그 근사등가이로죠. 근사등가이로에서 단락시험, 단락시험 하면 여기를 갖다 묶어버리죠. 그러면 이쪽에 원래 여기에 병렬가지가 있었죠. 그죠? 여기 병렬가지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여기 대부분 조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로는 근사등가이로서 이 회로는 여기서는 보지 않아도 된다. 단락이나 또는 뭐냐면 부하시는 이와 같은 등가이로로 보면 된다. 즉 직렬 요소를 파악하는 시험이 우리가 단락시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똑같이 전압 전류, 그 다음 전력계를 사용했죠. 그래서 측정된 전압을 갖다 이제 쭉 올리면서 이제 47V까지 올렸다는 이야기죠. 이때 측정된 전류는 이제 6A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보니까 이게 1차 측 기준이죠. 2300V에 15kVA니까 단상이니까 15kVA니까 요거 되죠. 2300V를 나누면 전격 전류가 6.52A 정도 되는데, 뭐 실제로는 한 요 정도까지 올렸네. 전격 근처까지는 올렸네요. 그죠? 뭐 전격까지 뭐 올려도 되고 뭐 올리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전격까지 올리게 되면 이제 바로 여기 측정된 값이 전격 운전 시에 이제 우리가 동선이다. 이제 바로 파악이 되는 거 측정값조차 그렇게 활용해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이제 요 저항 요 값들을 다 파악하면 되니까 요거에다가 그 I 제곱 R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전격 근처 거의 전격 전류까지 흘렸죠. 시험상. 그리고 이제 파악된 손실이 있죠. 자, 요것은 그럼 뭐냐면 이건 동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손이 된다. 야, 요거는 이제 구리의 대부분 이제 구리 권선을 사용하니까 구리의 손실이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요런 정수들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해보면 가장 먼저 요 전압하고 전류가 이제 측정됐으니까 요 전압과 전류를 나누면 이제 바로 임피던스죠. 요 임피던스가 측정이 되는 거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먼저 계산했고, 이게 등가 임피던스죠. 등가 임피던스고, 이게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고, 이걸 갖다가 이제 내부에 이제 이걸 갖다 나중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임피던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두 개를 갈라야 되는데 얘를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동선이 있었죠. 이게 PC죠. PC는
요 전류가 되겠죠. 이거는 물론 전격 전류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전격 전류는 아니지만 전격 전류라 보고 그냥 말 이렇게 쓸게요. I 제곱 그다음에 R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측정된 값 여기 6A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 값이죠. 자, 그래서 요 값이 우리가 파악이 되죠. 예, 등가 저항이 얼마인지를 파악이 되죠. 그러면 얘 알고 얘를 아니까 당연히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단락 시험과 무부하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변압기 회로 정수를 다 산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등가회로 상에다가 한번 옮겨놔 보겠습니다. 자, 1차 측을 기준으로, 지금 값은 1차 측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1차 측 기준으로 작성한 근사 등가회로죠. 근사 등가회로죠. 자, 그러면 아까 측정한 값들을 다 여기 한번 써놔 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여기다 전격 운전한다면 여기가 얼마가 되면 2300V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회로를 갖다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주로는 이제 1차 측 기준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차 측 기준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 우리가 부하가 이제 2차 측에 있기 때문에 부하 전압에 좀 가까운 230V를 기준으로 한 해석을 하는 게 부하 측이 좀 친근한 맛이 있죠. 그래서 2차 측 기준으로 주로 저는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2차 측으로 이제 아까 그 값을 환산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수비가 A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Z1에 Z2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2차 측으로 환산이 돼야 하는 게 1차 측의 값이 군수비로 이제 뭔가 반영이 돼야 되고 1차 측의 값이 이 군수비에 반영이 돼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Z1, Z2. 자, 1차 측의 값이 이제 2차 쪽으로 환산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이 군수비랑 이제 그 뭔가 뭐 나눠지든 곱해지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랑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Z2는 이제 요게 1차 측 임피던스가 2차 쪽으로 넘어갈 때 환산되는 그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 임피던스에다 뭐만 해 놓은 거예요. 저항이든 리액턴스든 다 여기다가 곤수비의 자승으로 다 나누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은 여기는 이제 2300이 아니라 230V 기준, 즉 우리가 이게 부하가 이 전압을 기준으로 이게 운영이 되니까 이 전압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훨씬 우리가 감각적으로 좋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걸 갖다가 조금 더 2차 측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뭐 여러분의 처지나 상황에 맞게끔 뭐 1차 측 기준으로 해석을 하든 2차 측 기준으로 해석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요 등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술사를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하가 전격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어떤 변압기가 이렇게 전격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1차 측 입력 전압은 얼마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개념이 없으면 너무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기왕에 이걸 해놨으니까, 요거 해석하는 연습까지 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2차 측 기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하 운전이기 때문에 여기 병렬까지는 우리가 없애고 해석을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부분이 사라지고 나면 깔끔하게 여기만 이게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전격 운전을 한다. 전격 운전한다는 이야기는 이 부하를 갖다 15kV를 다 건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변압기 용량이 15kV이긴 15kV가 다 걸린다는 이야기. 그럼 전격이 다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 이제 전격줄이 뭐 6한 52A 정도가 흐르겠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때 하나 정도 우리가 좀 더 유의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부하의 역률이 현재 어떤 역률로 운전될 것이냐라는 조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상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여기 부하 역률을 1로 놓고 해석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는 일이 아니죠. 부하 역률이 대부분.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부하 역률 한 0.7, 그럼 너무 낮으니까 0.8 정도 수준으로 놓고 우리가 요 문제를 다루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1로도 한번 바꿔보고 역률을 좀 바꿔보면 이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을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300
220, 15kVA 변압기죠. 이제 전격 운전을 한다. 전격 운전을 한다. 그 부하용률은 0.8일 때 입력 전압과 이제 더불어서 입력 전압 구했으면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 얼마가 나오는지 여기까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 툴이 있습니다. 메스캐드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측 전격 전압부터 입력을 해보죠. 자, V2요. V2는 230V.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면 좋겠죠. 2차 측 전압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전압 방정식을 미리 한번 써볼까요? 이런 거잖아요. 전압 방정식을 써본다 그러면 이제 이걸 찾으려면 전압 방정식을 써야 되죠. V1이라고 할게요. 이거 V1. 여기를 갖다 이제 V2라고 할게요. V1은 자, V2 플러스 이제 이 전압에다가 이제 요게 전압 강화가 보태져야 되겠죠. 그래서 I2라고 할게요. 여기는 I2에 그다음에 요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X 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더해진 게 이제 이 결과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저들을 그리죠, 보통. 그래서 요거는 갖다가 230V에 230 크기가 230이죠. 230V고 그 다음에 그 위상은 0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막 요게 이제 기준을 두고 페이저도 볼 때 이렇게 잡잖아요. V2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 전류 잡은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해봤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제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요거는 다 파악이 됐잖아요. 이것도 다 하니까 이 전류가 어떤 전류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하에 입력되는 이 부하 전격 전류를 갖다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복소 전력으로부터 이제 전류를 구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기는 전격이 15kVA니까 이걸 갖다가 230V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럼 한 6.52A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이렇게 되겠죠. 6.52A에 그 다음에 위상은 아까 0.8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갖다가 마이너스 세타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 간다면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게 좀 더 훨씬 빠르겠죠. 자, 먼저 부하부터 한번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여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다 써놔버리죠. 여기서 저항은 이렇게 되겠죠. 4.44에 10의 자승이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자, X는 이제 2차로 환산된 값이죠. 1차가. 자, 6.45에 자, 10의 자승, 이제 권수비의 제곱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2차로 이제 환산된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S. 자, S는 이게 15kVA죠. 15kVA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복소전력식으로 다 써보자는 얘기죠. 복소전력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역률 값이 반영이 되면 되죠. 그래서 파워팩터부터 쓰죠. 파워팩터가 0.8이죠. 0.8이면, 자, 세타를 계산해 줄 수가 있죠. 세타는 아크 코사인이죠. 역률이 코사인 세타니까 아크 코사인 파워팩터를 써주면 이게 이제 세타 값이 되죠. 이제 여기서 계산한 세타 값은 라디안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복소 전력, 지금 이 현재 부하의 이제 복소 전력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이제 크기에 피상 전력의 크기에 이제 코사인 성분이 뭐가 되냐면 P가 되죠. P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사인 성분이 Q가 되겠죠. 이거의 사인 성분이 Q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허수부여야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이제 복소 전력이 구해진 것이죠.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요게 세타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역률값, 그 다음에 파워가, 그 다음에 임피던스 도에서 삼각형에서는 그 임피던스 값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습니다. 이게 전압 전류의 좀 위상차예요. 이게 S가 되면 PQ가 될 때 P는 뭐가 된다냐? P는 S의 무슨 성분이요? 코사인 성분이 되고 Q는 S의 무슨 성분이요?
사인 성분이 된다. 지금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허수부에 이제 J만 붙여준 거죠. 여기서는 이제 I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하에 대해서, 부하에 지금 현재 복소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복소 전력이 다 지금 표현이 됐죠. 그러면 얘가 역률이 1이냐, 0.7이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값이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류를 갖다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류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복소 전력은 어떻게 해요? 복소 전력은 V에다가 I에다가 컨주게이션 이렇게 구한다. 이게 지상 중심의 해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I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는 항상 이 복소 전력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복소 전력의 V, 여기 V가 넘어가면 되죠. 이거에 뭐냐면 컨주게이션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0도, 이게 0도로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여기죠. 이거죠. V2죠. 이거는 0도로 기준 잡아놨으니까 0도는 뭐 컨주게이션 채워봐야 이제 자기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V2의 복소 전력에 컨주게이션만 채워주면 전류값이 이제 정확하게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를 계산하여도 되고, 아까처럼 이 전류를 갖다 이런 게 귀찮으면 여기 세타까지만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세타까지만, 여기는 이제 그 라디안 값이긴 해요. 전류를 전격 15kVA로 전격 전압인 230V로 나누면 되죠. 한 6점 얼마가 5인가 3인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각을 마이너스로 반영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지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상역률이에요. 지상역률. 이게 지금 일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상 해석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런 거 할 때 잘 해주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전류를 계산해 봅시다. 전류는 이게 바로 이제 전격 전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전격 운전시니까 자, S에 요거에 이제 컨주게이션을 취해주면 되죠. 컨주게이션에 여기 이제 V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 크기만 한번 보고 갈까요? 크기는 아까 65.2. 지금 2차측으로 돌려놨으니까, 아까 1차측 아니죠. 230V로 나누니까, 아까 6점이 아니라 이제 65.2A. 그러니까 전류가 10배 정도 더 커진 거죠. 1차측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점 몇이었죠. 지금 2차측으로 값이 더 넘어왔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 요 값을 갖다 V1이라고 할게요. V1이라고 하고, 그러면 V2, 요게 기준이었죠. 플러스 I 곱하기, 그 다음에 R 플러스 X에 요거는 허수부가 붙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V1의 크기만 표현해 볼게요. 크기만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 값이 230V보다는 살짝 크죠, 그죠? 여기에 이제 입력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입력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계산했으니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무부하시라는 건 요전압이 거의 이게 요전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데, 부하에 걸리는 요전압을 관찰하는 건데, 전격 시에 이제 요전압이 이제 걸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무부하 상태에서부터, 그러니까 부하가 안 걸린 상태에서는 이제 요전압이 걸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압 강화가 없을 때는 이전압이나 같으니까, 여기가 부하가 없는 상태라면 요 단자 전압은 이전압하고 같을 겁니다. 즉, 무부하 시 전압이 되는 것이죠, 얘가. 그죠? 이전압에서부터 전격까지 운전한다면 요전압까지 변하겠죠. 이제 그거를 표현한 게 전압 변동률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제 부하 운전 시에 전압이 많이 변동하는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몇 퍼센트 정도 변할 거냐, 부하 운전 시에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무부하 시 전압이 되겠죠. 무부하 시 전압이 우리 입력측 전압이 되겠죠. 크기로 표현할까요? 크기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빼기 그 다음에 V2라고 바로 써도 되죠. 230억 바로 써져 있으니까 나누기 자 100을 곱하면 자 전압 변동률은 2%. 이게 부하가 하나도 안 걸렸을 때부터 전격까지 우리가 부하를 갖다가 이제 걸어 나갈 때 이제 최대 2% 정도 우리가 그 변동률이 생길 수 있다. 전압의 변동률이 생기겠다. 전격 기준으로 이게 견압을 갖다 기준이 전격 기준이니까 전격 기준으로 한 2% 내외로 전압이 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